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무님이 사정상 안 계신 관계로 여민왕과 채플미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 원장님 저랑 같이 하시니까 좀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뭐 그렇게 웃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주요 지수부터 시작해서 어제 나온 매크로 이슈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3대 지수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7%, S&P 500 마이너스 0.4%, 반면에 나스닥은 한 0.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반도체 쪽이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한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수들은 약간 혼조세를 보였고, 또 섹터별로도 보시면 11개의 업종 중에서 IT 섹터만 1.73% 정도 올랐는데, 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었고, 어제 주가가 한 7%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IT 섹터가 좀 이런 영향에 강세를 보였었던 것 같고, 이외에 뭐 유틸리티 섹터가 마이너스 2.4%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헬스케어라든지 산업재, 에너지, 소재 이런 섹터들이 1%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서 AI 쪽을 특히 이제 강조한 측면이 센티멘트에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하이닉스도 어쨌든 업황 바닥 사이클에 대한 신뢰를 좀 심어줬던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특히 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예, 어제 반도체 쪽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한 4.95% 거의 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플러스 2.7%, AMD도 플러스 2.5% 오르면서 반도체 쪽이 대체로 좀 다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 쪽에서 약간 지방은행에 노이즈가 좀 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쪽에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로 뭐 체크가 되는 게 있나요? 네, 뒤에 이어서 어제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거의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 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닝 쇼크가 났었고, 뭐 디파짓도 많이 줄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특징 종목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제 대형주 금융주들 보시면은 대체로 다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웰스파고가 특히 마이너스 한 2.7% 크게 하락을 했는데, 대형주들 실적들도 잘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은행들도 다 괜찮았었는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쪽에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금융주 쪽 뭐 이런 센티가 계속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빅테크 쪽에서는 테슬라가 특히 좀 많이 빠졌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일단 테슬라 어제 4.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마진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가격도 낮추고 있는 이슈들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투자 의견들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목표가들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특징 종목에서 아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요즘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정말로 놀랄 만큼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기아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12%가 나오면서 이번에 11%대를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테슬라를 좀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테슬라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테슬라 시총 대비해서 현기차의 시총이 좀 상당히 좀 착한 수준이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늘 더 매력적이게 하는 실적을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어제 금리 쪽 잠깐 말씀드리면 10년물이 한 5bp 정도 올랐습니다. 3.45 기록을 했고요. 2년물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4% 아래인 3.9%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랑 천연가스가 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유가가 배럴당 74.3달러, 한 3.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천연가스가 한 2.3달러 정도 되면서 5.4% 하락을 했습니다. 또 오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한 28,000불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네. 센티멘트가 안 좋아지면서 한 1~2%대 하락을 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그 영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다른 지방은행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다른 지방 은행들의 제가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팩 웨스트 뱅크인가 거기 예. 쪽도 보면은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FRC 여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좀 이 회사 자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죠. 이 회사가 예. 뭐 실적 발표했을 때 디파짓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1% 감소를 했었고요. 파산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뭐 글로벌 IB들의 투자 의견들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인데 여기서 그 CAMELS 카멜스라고 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급 강등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카멜스 레이팅 시스템은 은행 경영 실태 종합평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라고 하는 부분은 캐피털 adequacy 해서 자본 적정성이고요. A는 asset quality 자산 건전성, M은 management라고 해서 경영 능력이라고 하고 E는 earnings라고 해서 수익성, L은 liquidity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S는 sensitivity 이렇게 해서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3월 이후에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FDIC 쪽에서 시간을 좀 줬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FRC가 별다른 뭐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등급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등급을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을 때 그 페드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게 그 제한인 창구 디스카운트 윈도우가 있고요. 그리고 BTFT 뭐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 이런 건데 이쪽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면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파산 위기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FDIC 쪽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그 퍼스트 리퍼블릭 본사에 인력을 추가로 보내서 말씀드렸었던 이 A, Asset Quality에 대한 이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4월 28일 그러니까 내일인데요. 이때 페드가 의회에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 주 후에 좀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인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최대 한 100빌리언까지 한 50빌리언에서 100빌리언 규모의 자산을 매각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233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한 173빌리언이 론 정도가 되고요.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증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35빌리언 정도가 되고 등등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FDIC 이쪽에 압류되는 것을 피하고 증자를 하고 자산 매각 등을 이렇게 해서 회사가 자본 조달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다른 은행들 쪽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어서 있을까 봐서 리저널 뱅크들만 모아놓은 지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수를 보니까 그 지수는 뭐 큰 영향은 없었어요. 예.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이미 그 시총 자체가 굉장히 존재감 없는 시총까지 떨어졌고 또 이게 S&P 500에 아직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 예. 다음번에 지수 조정이 있을 때 분명히 빠질 수 있겠죠. 편출될 네.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이제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제외가 되면은 수급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 충격도 그때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 CNBC 기사에서 하나 있었는데 대형 은행들이라든지 운용사들인지 자문사들에게 그 FRC, First Republic Bank의 자산 매입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을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이미 그 라지 뱅크들이 30빌리언을 유동성을 이미 공급을 해줬잖아요. 디파짓을 넣었는데 그렇죠. 이제 추가적으로 자산까지 사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30빌리언 디파짓 넣었는데
그럼에도 이 회사가 망하면 큰 은행들한테까지 더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또 향후에는 또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달라 뭐 이런 기사들도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결국 싸지면은 네. 다른 여건이 좋은 은행이 네. 가져갈 수 SVB처럼 있는 인수가 되겠죠.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매크로 지표 관련해서 나온 것 좀 어제 알려주실까요? 특별한 지표는 없었고요. 내구재 수주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MOM으로 3.2% 올랐습니다. 컨센서스가 0.7이었고 지난달이 마이너스 1.2%였는데 내구재 수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면 사진 1번에 내구재 수주 MOM과 YOY 추이인데요. 일단 내구재 수주가 3.2% MOM으로 크게 뛰었는데 이 원인을 살펴보시면 사진 2번입니다. 보잉의 항공기 및 부품 주문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내구재 수주가 크게 올랐다라는 내용인데 사진 2번에서 보시면 Non-Defense Aircraft and Parts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방위 항공기 그러니까 그냥 민간 항공기죠. 그리고 부품이 크게 늘었는데 이게 78.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잉의 2월 달에는 뭐 항공기 주문이 5대였는데 3월 달에는 60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잉 주문이 크게 늘었는데 이제 다만 보잉을 제외했을 때 비국방 자본재 수출은 마이너스 한 0.4% 전월 대비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잉을 제외하면은 결국은 이제 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수주가 많이 늘었다고 네. 하는데 어느 쪽에서 발주를 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이를테면은 요즘 이제 항공 수요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강해지고 있고 일부 중국 쪽에서는 항공기 대수가 좀 모자라서 어려움을 뭐 해외여행 이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그런 쪽이 아닌가 싶고요. 기회 되면 한번 체크해서 한 번 더 다음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잉을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출은 마이너스 0.4% MOM이라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잉을 빼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발러틸리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구재 수주를 얘기할 때 전체하고 그 이 항공기 부문, 국방 부문 이런 부분을 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주 뭐 금요일에 1분기 GDP라든지 또 PC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한 2%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에서 2.1% 정도 보고 있는데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에서 1분기 GDP 전망치를 2.5%에서 1.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1분기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컨센서스를 2.5에서 1.1로 낮췄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이제 발표되는 GDP 잠정치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GDP 나우가 그 추정치가 수정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주간으로 주간 단위로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주에는 2.5%였다가 1.1%로 하향 조정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정도의 하향 조정은 이해할 만한데 지금 시장 컨센이 2.1%라서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그 애틀란타 연은하고 보고 있는 시각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래서 특징 종목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었던 건 어제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주가는 7.24%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어제는 11.45%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 규제 당국의 이번 그 M&A 딜을 한 69빌리언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막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콜맨이라는 그 경쟁 시장청의 의장은 클라우드 게임은 빠르게 뭐 성장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고가의 콘솔과 게임 PC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게임을 하는 방법과 장소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우리는 이런 경쟁 상황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 쪽에 시장 점유율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M&A 딜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5월 22일 날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인수 발표를 한 지가 한 1년은 넘었어요. 1년 정도? 넘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그 이전에 또 워런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약간 놀랐었는데 지금도 편입이 돼 있나요? 워런 네,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 근데 1분기 거의 포트폴리오 봤을 때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아비트라지 차익, 네. M&A 차익 그거 노리려고 그 투자 포인트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주가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2.4% 정도 상승을 했고요. YTD로는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빅테크들이 그 감원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존 쪽에서는 HR 쪽 부서랑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의 직원들 레이오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약 9,000명 정도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 한 18,000명 정도 감원 발표를 했었고요. 29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CEO 앤디 제시는 공격적인 비용 절감을 하고 있고 고용은 동결하고 있고 또 일부 프로젝트를 연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쪽에서도 직원을 일부를 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비용을 절감을 하고 지출을 줄이게 되면서 향후의 성장성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했고 일단 현재 거시적인 불확실한 이런 환경에서도 고객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는 내일 장 마감을 하고 실적을 네.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실적 발표를 살펴보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는 향후의 사업 계획들 또 여기도 AI 이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내일 실적 발표 그리고 컨콜에서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면 이제 빅테크들이 코로나 때 비정상적인 성장을 거두면서 그런 역기저 효과 때문에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장 둔화는 뭐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통증인 것 같고요. 얼마나 이걸 방어하느냐 그리고 비용 절감이나 지출을 좀 삭감을 하고 또 조직을 좀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얼마나 좀 그 수익성을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빅테크 중에서 이제 테슬라만 조금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발표한 빅테크들은 그럭저럭 조금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어제 주가 한 4.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진 우려에 대해서 좀 여전히 시장에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소식으로 또 하나는 저가형 모델 Y의 크로스오버라는 모델이 있는데 가격이 46,999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팔리고 있는 신차들보다도 759달러가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Y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데 SUV 중에서도 최고라고 하고요. 이제 다만 이렇게 잘 팔리는 차량의 가격을 낮추는 회사는 못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차량 가격 전쟁 사실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포드 CEO 짐 펄리 이분은 머스탱 마2 SUV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Y에게 상당한 점유율을 잃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그 애담 조너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와 경쟁을 하기보다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상무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아 자동차 그 영업이익률 12%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뭐 전기차를 파는 회사랑 이제 내연기관 전기차 같이 파는 기아랑 좀 비교하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마진율은
네, 기아가 더 잘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그 1분기에 테슬라가 생산한 자동차 대수하고 네. 판매한 자동차 대수 간에 한 2만 대 정도의 괴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 2만 대 정도가 어떤 수준이냐면은 이전에는 거의 이제 생산하고 판매 대수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2만 대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그냥 좋게 보려는 시각에서는 그 운반 중인 인트랜짓 한 물량이 재고로 잡혀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다음번에 또 생산량과 그 판매량의 큰 차이가 재고로 잡히게 되면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수요에 흠집이 생겨서 수요를 좀 밀어내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신중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오늘 밤에 뭐 발표될 지표로는 1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가 한 2%에서 한 2.1%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자세한 내용 나오는 대로 또 내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메타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은 최로 상무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나오고 11% 정도 시간외에서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내용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센을 대체로 다 상회를 했고 비용 절감을 통한 조직의 최적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메타버스하고 AI 등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은 여전히 적자폭을 늘려나가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구현이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 머니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느냐가 이 회사의 밸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지 줄 수 없는지에 대한 갈림길인 것 같아요. 결정적 변수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게 뭐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이제 숫자 위주로 보시고 밑에 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 몇 개를 좀 가져왔고요. 일단은 매출은 28.65빌리언 나왔는데 컨센이 27.67빌리언이라서 컨센을 조금 상회했고요. YOY로 한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환율 제거 시에는 6%니까 3% 정도의 환율로 인한 부정적인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환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빅테크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부분인데 결국 그 광고 쪽하고 리얼리티 랩스인데요. 그 광고가 속해 있는 사업부를 얘네는 패밀리와 앱스라고 불러요. 이 패밀리라고 하는 거는 페이스북을 위시해서 인스타그램, 왓츠앱 그리고 메신저 이런 그룹을 이제 패밀리라고 부르고 이 패밀리에서 나오는 수익을 패밀리 앱스의 매출로 잡는데 이 부분이 이제 28.3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컨센이 26.9빌리언이니까 앞서 그 전체 매출이 8.65빌리언인데 여기서 28.3빌리언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이쪽에서 나오는 매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제 4% 정도 매출이 증가했고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부분은 메타버스 AI 등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데 339빌리언 달러가 매출이 나왔고 컨센이 613인데 컨센을 상당히 하회하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트래픽을 보면은 패밀리 데일리 액티브 피플 해서 DAP라고 하는 것이 30억
명 정도 예. 됩니다. 그리고 YOY로 5%가 늘었고요. 그 중에서 주력은 페이스북인데 네. 페이스북이 한 2.04 빌리언, 그래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패밀리 먼슬 액티브 피플이라고 해서 MAP는 38억 예. 1천만 명, 그리고 이것도 YOY로 5% 정도. 역시 페이스북이 한 30억 명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용 쪽에서 보면은 21.4 빌리언 정도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구조조정 비용이 1.14 빌리언이고요. 회사의 뉘앙스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구조조정이 감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인력 쪽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그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관련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이것도 레이오프 예, 관련한 레이오프 비용들이죠. 관련된,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레이오프 관련된 거를 보시면은 제가 그걸 인원을 적어놨는데 인원이 예. 인원이 어디 있죠? 이따 보면 나올 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7.22 빌리언인데요. 영업이익률이 25%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23.6% 나왔고, 3.6%를 상회했고요. 대체로 패밀리 오브 앱스 광고 쪽에서 39%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는 아시다시피 3.99 빌리언 적자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그 컨센인 3.8 빌리언의 영업 손실을 더 하회했습니다. 밑에 잠깐 보시면요, 그 부문별 주요 실적 추이 이렇게 보시면은 애드버타이징 아더 해가지고 패밀리 오브 앱스 레버뉴하고 그 밑에 리얼리티 랩스 레버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년부터 보시면은 광고 매출 쪽에서 피크를 찍은 게 21년 4Q였습니다. 예. 그래서 32.79 빌리언이었고요. 리얼리티 랩스 쪽은 그냥 그저 그런 매출을 보여왔고, 중요한 거는 그 밑에 각 사업부별로 그 영업 이익을 여기 표기해 놨는데, 실제로 그 영업 이익률 밑에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은 21년 1Q부터 43%, 36%, 37% 하다가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에 25%를 기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장 피크를 나타냈던 게 이제 21년 1Q인데 이 데이터상으로는 매출이 가장 좋았던 21년 4Q에는 37%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그 광고 쪽에서 거의 한 39% 정도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25% 이익률은 어떻게 나온 거냐? 리얼리티 랩스에서의 영업 손실로 인해서 네. 그 전체 영업 이익률 자체가 레벨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리얼리티 랩스에서 영업 손실이 어떻게 추이가 어떻냐 이렇게 보면은 21년 1Q에는 한 1.8 빌리언이다가 예. 지금은 한 마이너스 3.99 빌리언, 거의 한 2배 네, 이상 그렇습니다. 영업 손실이 늘었어요. 근데 회사 쪽에서는 이 리얼리티 랩스에서의 영업 손실이 더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언제까지 확대가 될지, 그리고 확대의 끝은 언제인지, 그게 이제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메타의 수익성에 더 영향을 줄지 덜 영향을 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영업 손실이 더 늘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5%의 영업이익률이 뭐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때 길게 봤을 때 이 리얼리티 랩스가 어떤 형태로 구현이 돼서 거기에서 그 전체 그 성과를 끌어올릴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회사의 멀티플이
19배거든요. 포워드 PER 기준으로. 예. 19배라고 하면은 사실 빅테크들 제일 싸죠. 중에서 예. 제일 저렴한 수준인데 이러한 그 우려들을 약간 반영한 멀티플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위로 다시 올라가서 순이익을 보면 5.7빌리언이 나오는데 YOY로 마이너스 19%를 기록을 했고요. 역시 이 요인은 리얼리티 랩스의 대폭적인 영업 손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PS 역시 YOY로 19%가 줄었는데 컨센은 2.01달러였는데 실제 나온 건 2.2달러여서 컨센 대비 상회를 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줬는데 가이던스하고 뭐 기타 코멘트가 있었는데 1Q에 자사주 매입을 9.2빌리언을 했대요. 근데 위에 보면은 실제로 순이익은 5.7빌리언밖에 예.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보면은 실제로 이번 1분기에 나오는 영업 현금 흐름이 14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14빌리언에다가 감안을 해서 현금성 자산이 37.4빌리언이고요. 예. 그리고 장기 부채가 9.9빌리언인데 그러면은 이제 현금성 자산하고 금융 비용을 유발하는 장기 부채를 차감을 하면은 순현금인데 순현금이 한 27.5빌리언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순현금 이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 한 9빌리언씩 계속 해 나가고 투자를 한 분기에 들어가는 게 한 7, 8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커버가 되는데 예.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를 자사주 매입이나 그 투자에 쓰고 대체로 아주 그 적당 ENA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적당할지 적을지 많을지 모르겠는데 적정한 현금만 남겨놔서 아이들머니가 대체로 그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한다는 건 뭐 주가가 싸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또 주주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비교적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순현금 상태라는 거는 상당히 재무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력을 보면은 여기 인력이 나왔네. 1분기 말에 77,114명이었거든요. 근데 컨센은 78,241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인력이 가장 많았을 때가 3Q였어요. 22년 3Q. 3Q에 87,314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로 한 12%의 인력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이던스 EQ 매출을 줬는데 29.5빌리언에서 32빌리언 줬는데 컨센이 29.5빌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컨센을 좀 상회하는 컨센 가이던스를 주었고요. 예. 연간 비용으로는 86빌리언에서 90빌리언. 근데 컨센이 89.87빌리언이라서 이거는 뭐 인라인하게 가이던스를 줬고요. 구조적 비용이 한 3에서 5빌리언이니까 아까 1몇 빌리언이 구조적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1.14빌리언. 1.14. 그런데 3에서 5빌리언이니까 상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할 거라는 암시를 한 것 같아요. 잠깐 문 좀 마시고 갈게요. 네. 캐펙스가 30빌리언에서 33빌리언인데 연간으로 시장에서 생각했던 캐펙스 규모는 31.46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값 정도 보면은 대충 이것도 인라인하게 제시를 한 것 같고요. 이미 그 캐펙스를 1분기 한 7빌리언 정도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뭐 한 나머지 3개 분기 정도도 한 7빌리언 정도, 7, 8빌리언 정도 캐펙스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에서 영업 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파지티브 서프라이즈나 예. 네거티브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얘기를 AI. 뭐 빼놓지 않았는데 AI가 전반적으로 실적을 견인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제시를 했습니다. 밑에 이제 수익성 제일 밑에 보시면은 수익성 관련해서 영업이익률 그리고 네. 패밀리 오브 앱스의 영업이익률, 전사 영업이익률을 가져왔고요. 역시 작년 3분기, 4분기에 저점을 찍고 영업이익률이 좀 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현금 흐름 역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3분기에 9.6빌리언의 영업현금 흐름을 기록을 했다가 13.99빌리언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재작년 21년 12월 분기에는 무려 18빌리언의 영업현금 흐름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었는데 이게 다시 그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P 멀티플 기준으로 봤을 땐 상대적으로 다른 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지금 19배 거래되면서 좀 저렴한 수준인데 그 밴드 상으로 볼 때는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한때 한 32배 정도에 거래되기도 했었고 하단으로 한 14배 정도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 뭐 아주 14배 정도면은 굉장히 싼 수준이라서 네, 한번 싸게 뭐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줬을 것 같고요. 이미 뭐 지난 얘기지만 PBR 같은 경우는 지금 3.5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밴드상으로 봤을 때 2.5배하고 7.4배 요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고 장기적으로 AI나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가 강한 분들이시라면은 일정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서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영업이익률이랑 이렇게 추이 같이 해주신 사진에서 보시면은 요번에 그 패밀리 오브 앱스가 영업이익률이 39% 정도였는데 그전엔 높을 때는 뭐 54%를 기록을 그렇죠.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락을 하는데 가이던스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는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에서 영업 손실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이던스에서 매출액은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는 조금 더 늘 거라고 얘기를 했어서 그러면은 이번 분기에 OPM이 25%인데 한 요 정도 OPM 정도가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면 좀 더 꺾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매출이 줄어들면요. 매출이 더 커져야 네, 영업이익률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지금 인력 구조 조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밀리 오브 앱스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급격히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주력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버는 거를 리얼리티 랩스에서 좀 까먹는다고 보면은 이 정도 그냥 서로 그 트레이드 오프가 되잖아요. 트레이드 오프가 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막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뭐 체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트래픽 자체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미드 싱글 정도 계속 YOY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로 봐서 계속 그 영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수익원은 계속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약간 이제
그 국내 분들은 페이스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 또 뭐 좀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볼 때마다 그 DIP나 MAP 네. 이걸 볼 때마다 상당한 어떤 이 부분에서는 그 기반이 견조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예. 갑자기 나는데요. 이 트래픽이 좀 증가를 한 게 또 예. 틱톡을 또 맞아요. 규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인지 전년 대비 5%씩 다 이렇게 올라온 게 예. 저는 사실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전혀 하진 않지만 이제 이 트래픽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용자 수가 늘어나야 또 페이스북에는 좋은 거고 그게 광고 매출로 이어질 수 예. 있는 건데 또 틱톡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면서 메타도 또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스냅 같은 회사들도 반사이익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각광을 받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겠네요, 진짜. 예. 왜 그런데 나홍주임은 이런 거 안 해요? 인스타 이런 거 하면은 인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SNS 이런 거를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이런 그런 것들 공유하는 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시장에 좀 더 견딜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